어제 바로 감동 택배로 날라온 사연이 너무 긴급해서 급하게 영상 제작 후 바로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외국인 범죄 전담 경찰관으로 일하고 있는 이수진입니다. 태국계 한국인인 저는 5년 전 경찰에 입직해 지금은 서울경찰청 외사과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제 인생은 그야말로 한국과 태국을 오가는 롤러코스터 같았어요. 제 아버지는 한국인 사업가셨고 어머니는 태국 방콕의 명문가 출신이셨죠. 두 분은 90년대 초 방콕에서 열린 국제무역박람회에서 운명적으로 만나셨대요. 어린 시절 저는 방콕과 서울을 오가며 살았어요. 6개월은 방콕의 화려한 저택에서, 나머지 6개월은 서울의 번화가 아파트에서 지냈죠.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동시에 배우며 자랐지만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것 같아 늘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어요. 10살 때 아버지의 사업이 크게 실패하면서 우리 가족의 삶은 180도 바뀌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방콕의 빈민가로 이사를 가야 했죠. 어머니는 우리를 버리고 떠나셨고 아버지는 술에 의지한 채 무기력하게 지내셨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의 암흑기가 시작됐어요. 학교는 그만두고 길거리에서 관광객들에게 꽃을 팔며 생계를 이어갔죠. 불법적인 일인 줄 알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운명은 또 한 번 제 인생을 뒤집어 놓았어요. 15살 때 한국에서 오신 봉사단체 분들을 만난 거죠. 그분들의 도움으로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고 한국으로 유학 올 기회도 얻었어요. 한국에 와서 저는 필사적으로 공부했어요. 주경야독하며 대학에 입학했고 법학을 전공했죠. 그리고 마침내 경찰 시험에 합격해 지금의 자리에 오게 됐어요. 제 일은 주로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를 조사하고 단속하는 것인데 요즘 들어 태국인 관련 사건이 급증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 과거의 경험들이 지금 하는 일에 큰 도움이 돼요. 그 모든 경험이 지금 불법 체류자들의 심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큰 고민거리이기도 해요. 과거의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단속해야 하니까요. 매번 그들을 대할 때마다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아파요. 어젯밤 강남의 한 유명 클럽 앞에서 밤 11시부터 시작된 잠복 근무는 지루하고 힘들었지만 우리는 긴장을 늦출 수 없었어요. 새벽 2시 드디어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클럽에서 나온 두 남자가 주변을 살피며 골목으로 향하더군요. 태국어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번처럼 실수하지 마. 이번엔 큰 거래야.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움직입시다. 제 무전 신호와 함께 우리 팀이 일제히 움직였어요. 순식간에 두 용의자를 제압했죠. 정말 대규모 밀수였죠. 체포 현장에서 한 용의자가 제발요,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라며 애원해서 그 말에 잠시 망설였지만 법을 어긴 이상 용서할 순 없었죠. 조사실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에 빠졌어요. 두 사람 모두 5년 전 관광비자로 한국에 왔다가 불법 체류를 선택했대요. 한 명은 태국에서 빚에 시달리다 한국행을 택했고 다른 한 명은 한국에서의 쉬운 돈벌이에 현혹됐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이들이 속한 조직의 규모여 주로 클럽이나 유흥가에서 거래되지만 최근엔 대학가와 고등학교 근처로까지 퍼지고 있대요. 우리 청소년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생각에 아찔해지더라고요. 조사를 거듭할수록 이 문제의 심각성을 실감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가 단순히 체류 기간 위반을 넘어 이렇게 심각한 범죄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이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일할 수 있었다면 이런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이겠죠. 법을 어긴 이상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팀은 더 큰 작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들이 속한 조직의 핵심 인물들을 검거하고 유통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게 목표죠.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태국계 한국인으로서 태국인들의 범죄 소식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파요. 즉시 현장으로 향했죠. 도착해보니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오피스텔이었어요.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숨막히는 냄새와 함께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20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 10명이 넘는 여성들이 엉켜 있었죠. 공간은 칸막이로 나뉘어 있었고
각 칸에는 낡은 매트리스 하나씩만 놓여 있었어요. 여성들의 상태는 처참했어요. 대부분 영양실조 상태였고 몸에는 멍과 상처가 가득했죠. 그들의 눈에서는 두려움과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이었죠. 단속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들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 여성들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였는데 한국에서 정상적인 일자리를 구하려다 사기를 당해 이곳에 끌려왔대요. 여권은 이미 압수당한 상태였고 가족들에게 해코지하겠다는 협박에 도망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한 여성이 저에게 다가와 태국어로 애원하듯 말했어요. 언니,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그저 돈을 벌어 가족을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국에 와서 식당에서 일하기로 했는데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들이 그녀를 이곳으로 데려왔대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업소가 서울 곳곳에 있다는 거였어요. 이 업소를 운영하는 조직이 태국 현지 브로커들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여성들을 데려오고 있었죠. 현장에서 업주와 관리자들을 체포했지만 이게 끝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범죄 조직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고 넓었거든요. 게다가 체포된 여성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큰 고민이었어요. 불법 체류자 신분이니 당연히 강제 출국 대상이지만 그들 대부분이 피해자였으니까요. 그중 한 여성이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이런 일을 당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태국으로 돌아가면 더 큰 위험에 처할 거예요. 브로커들이 우리 가족을 위협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문제가 단순히 불법 체류 단속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임시 체류 허가를 내주고 심리 상담과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거죠.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이들을 그저 불법 체류자로만 취급할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동시에 이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 공조도 강화했어요. 태국 경찰과 협력해 브로커들을 검거하고 피해자 가족들을 보호하는 체계를 만들었죠.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봄에는 제주도의 한적한 감귤 농장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제주도의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거액의 돈을 끌어모았죠. 수사가 진행될수록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들이 이 사건의 배후에는 태국의 대규모 범죄 조직이 있었어요. 그들은 불법 체류자들을 이용해 제주도에 조직적으로 침투했고 관광산업의 틈새를 노려 범죄 네트워크를 구축했던 거죠.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어요. 농장주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온상이 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고 일부 주민들은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자 했지만 마을 소문이 나면 관광객들에게 외면을 받을 수 있으니 쉬쉬하고 있다고 해요.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국의 농어촌 지역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요. 불법 체류자들이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악용해 범죄의 온상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불법 체류자 문제의 새로운 양상을 마주하게 됐어요. 단순히 체류 기간 위반이나 불법 취업을 넘어 이제는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도 해결하면서 동시에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해요. 쉽지 않은 과제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과 경제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해요. 지난 겨울에도 잊을 수 없는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천항에서 특별 단속이 있었어요. 최근 컨테이너를 이용한 밀입국이 늘어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됐거든요. 저희 팀은 새벽 4시부터 항구에 잠복해 있었죠. 차가운 해풍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날씨였어요. 새벽 5시 30분, 태국에서 출발한 화물선이 입항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지만 뭔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죠. 화물 하역 작업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컨테이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이야. 제 신호와 함께 우리 팀이 일제히 움직였어요. 컨테이너 문을 열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죠. 20피트 컨테이너 안에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어요. 대부분 태국인으로 보였는데 그 중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들의 상태는 처참했어요. 4일간의 항해 동안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던 탓에 탈진 상태였고 일부는 탈수 증세를 보이고 있었죠. 공기가 통하지 않는 컨테이너 안에서 어떻게 버텼는지 상상도 되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통역을 맡은 제게 한 여성이 다가와 애원하듯 말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저 더 나은 삶을 찾아온 것뿐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법을 어긴 이상 그들을 그냥 보내줄 순 없었죠.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이들 대부분은 태국 북부의 가난한 마을 출신이었는데 한 사람당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브로커에게 지불했대요. 한국에 가면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은 거죠. 더 놀라운 건 이런 식의 미립국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루트로 이미 수백 명이 한국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한 남성의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이 위험한 여정을 선택했대요. 한국에서 2년만 일하면 아들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네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보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들을 임시보호소로 이송하는 과정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처음 밟아본 한국 땅인데 수갑을 차고 호송차에 실려가는 모습이 너무나 슬펐거든요. 어떤 이들은 절망에 빠져 울부짖었고 또 어떤 이들은 체념한 듯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죠. 이 사건의 여파는 매우 컸습니다. 언론에서는 불법 입국 실태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죠. 항만 보안이 대폭 강화됐고 불법 체류자 고용기업에 대한 처벌도 더 엄격해졌어요.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단속을 강화하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낼 테고 그 과정에서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 사건 이후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법을 어긴 건 맞지만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을지 날마다 고민하고 있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일수록 불법 체류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지 실감해요. 하지만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앞으로도 이런 사건들은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던 중 저에게 직접적인 큰일이 찾아왔습니다. 제 사촌동생 수안이 한국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건 작년 가을이었어요. 태국 방콕의 대학을 졸업한 수안은 취업난에 시달리다 한국행을 선택했대요. 수진 언니, 나 좀 도와줘. 거기서 일할 방법 없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아팠어요. 불법 체류를 조장하면 제 직업 윤리에 어긋나지만 그렇다고 혈육을 외면할 순 없잖아요. 결국 수아는 관광비자로 한국에 왔어요. 처음엔 단기어학 연수 프로그램에 등록해 합법적으로 체류했지만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수아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언니, 난 여기서 돈을 벌어야 해. 태국에 돌아갈 수 없어. 그 말을 들으며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제가 우려했던 대로 수아는 비자가 만료된 후에도 한국에 머물렀어요. 처음엔 제발 돌아가라고 설득했지만 수아는 들으려 하지 않았죠. 언니, 넌 이해 못해. 난 여기서 한 달 일하면 태국에서 받는 6개월 월급을 벌 수 있어.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수안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불법 취업 브로커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고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다니기 시작했죠. 제가 위험성을 경고해도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걱정 마 언니, 여긴 외국인이 너무 많아서 단속 같은 거 안 해. 그러던 어느 날 수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큰일 났어. 경찰이 우리 공장에 들이닥쳤어. 나 어떡해?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불법 체류자 단속이 시작된 거죠. 수안뿐만 아니라 많은 태국인들이 체포되었다고 해요. 저는 경찰 신분을 이용해 수안의 상황을 알아보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수안은 다른 불법 체류자들과 함께 보호소로 이송된 뒤였죠. 보호소에서 만난 수안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언니, 나 좀 꺼내줘라고 애원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불법 체류자들의 강제 출국 절차가 이미 시작됐거든요. 수안을 포함해 수천 명의 태국인들이 한꺼번에 추방되는 상황이었죠. 공항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추방되는 사람들,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이를 저지하려는 시민단체들로 국세통을 잃었죠. 이 사태는 한국과 태국 양국 관계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태국 언론들은 한국의 조치를 과도하다며 비난했고, SNS에서는 한국 여행 금지라는 밴코리아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됐죠. 심지어 일부 과격한 사람들은 한국 제품 불매 운동까지 벌이고 있더라고요. 태국 정부의 반응은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불법 체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이 오히려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난하기에 바빴죠. 태국 노동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조치는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어요. 하지만 정작 태국 국민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SNS에서는 불법 체류자들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았죠. 우리나라 이미지를 망치는 사람들, 불법인 줄 알면서 왜 갔냐는 등의 댓글이 달렸어요. 이런 반응을 보며 태국 사회의 이중성을 실감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수아는 태국으로 강제 송환됐어요. 공항에서 만난 수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언니,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게 옳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수안이 떠난 후 한국 사회는 불법 체류자 문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이를 계기로 한국 정부는 외국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대응은 정말 대단했어요. 입국 심사가 대폭 강화됐고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한 처벌도 엄격해졌죠. 이런 단호한 조치에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오히려 더 강력하게 대응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한편 태국에서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반감이 있었지만 점차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강제 송환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불법 체류의 위험성을 깨닫는 사람들이 늘어났거든요. 수안도 그중 한 명이에요. 이제 그는 태국 청년들에게 불법 체류의 위험성을 알리는 강연을 하고 있죠. 한국은 무조건적인 기회의 땅이 아니에요. 불법으로 가면 오히려 인생이 망가질 뿐이에요. 이런 메시지가 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은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어요. 태국 정부는 불법 체류자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해요. 한국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체류자 검거와 본국 송환에 협조해야 하며 자국 내에서도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중개업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태국 사회의 가치관도 개선이 필요해요. 해외에서 번 돈의 출처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성공으로 여기는 풍조를 없애야 해요.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이 불법 체류를 부추기고 있거든요. 대신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태국 정부의 경제 정책도 수정이 필요해요. 해외 송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재의 경제 구조를 개선하고 국내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해요. 이를 통해 청년들이 불법 체류라는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각도의 노력이 모여야 태국의 진정한 변화가 가능할 거예요. 저는 이 문제 해결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한국에 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싶어하는 태국 청년들을 위한 가이드북을 만들고 있죠. 동시에 한국 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합법 체류,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다큐멘터리도 준비 중이에요.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한국과 태국, 두 나라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그리고 제가 그 과정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요즘 태국 불법 체류자 문제로 시끌시끌한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범죄와 연결되어 있다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할 것 같네요. 감동택배 구독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려요. 이상 감동적이고 흥미진진한 사연을 배달해 드리는 감동택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